예, 반갑습니다. 닥터 스테판 네 번째 시간 시작할 텐데요.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컨디션도 회복됐고 예, 네. 오늘 좀 힘있게 진행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그 결과가 애매합니다. 한마디로 이거 북과 대결하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화하자는 겁니까? 예, 그 전에 예. 우리 어쨌든 우리 닥터 스테판은 처음에 아주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로 시작하는 관례가 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거리 하나 내놓죠.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묵은데 예. 워싱턴에서 2박을 한 데가 블레어 하우스라고 블레어 합니다. 예, 네. 영빈관이죠. 이제 외국 네네. 수반들이 왔을 때 거기서 묵습니다. 블레어 하우스는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묵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48년의 시간을 두고 아버지 대통령에 이어서 딸 대통령이 그 자리에 묵은 거죠. 아마 망감이 교차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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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방명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텐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가, 또 어머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가, 네네. 이 얘기입니다. 네. 유경수 여사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문세광이 쏜 총알이 아닌 네. 다른 총알이 있었다. 숨겨진 총성 한 방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네네. 기술적으로 밝혀냈는데요. 수상한 게 많습니다. 문세광이라는 제1동포가 총을 가지고 어떻게 8.15 경축회장에 나타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피격 총을 맞은 순간의 반동이 정반대라는 거. 네. 그리고 사건이 끝나자마자 총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로 훼손하고 네. 문세광의 저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숨겨진 총성 한 발에 대한 수사가 없다는 거. 의문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아버지 선친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역시 중요한 의문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자기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조적이고 비판적이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친미 친일로 일관했고 네. 네네. 또 잠깐 남로당 활동도 했지만 결국 변절했고 형이 이 유명한 공산주의자, 훌륭한 공산주의자 박상희라고 그랬지만 결국 친미 친일로 일관한 민족이 아니라 외세의 빌부터 민족을 배반한 삶이라고 왜 스스로 모르겠어요. 네. 그런 박정희가 마지막에 가서 핵무장을 하려고 했죠. 네네. 아마 그것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그것과 이 마지막에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저항, 부마항쟁, 네. 대표적인 게 부마항쟁이죠. 그런 저항을 보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박정희 오른팔인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총에 맞아 죽은 거죠. 세상을 떠난 건데 네. 그 직후 김재규가 처음으로 간 곳이 미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당연히 김재규가 이런 일을 독단으로 벌릴 리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김재규는 마치 일회용 밴드처럼 잠깐 이용하고 버리는 용도였고 네. 실제로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또 다른 군사 독재 집단을 준비시키고 있었죠. 정확한 용어로 하면 군사 파쇼 집단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바 서울의 봄이 네. 5.17 전두환 쿠데타로 이제 꺾이게 되는 1980년에 그래서 그에 또 항거하는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지고 네. 또 그것을 이 특전사가 살육하며 진압하는 비극이 또 벌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그 아주 좋아. 똑똑한 사람이죠. 불어, 영어, 네네. 중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의 학습 능력과 또 이 그 격동의 그 역사 속에서 많은 걸 보고 느꼈겠죠. 그리고 네네. 80년대 이 동양과 서양의 역사서들, 전략서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 박근혜가 과연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겠는가, 모를 것인가, 결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박근혜의 미국에 대한 그 가슴 깊은 곳에서의 정서는 무엇이겠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블레어 하우스에서 이틀 동안 잤을 때 네네. 그 밤에 서리가 내렸을 거다. 5월 6일, 7일 2박을 했을 때 블레어 하우스에서는 틀림없이 서리가 내렸을 거다. 서리가 내렸어.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네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은 좀 미국에서 찬밥 신세로 좀 대접받지 않았나 그런. 네, 이번에 예. 그러니까 그 방미했을 때 네. 이제 그 전용기 타고 내리잖아요. 내리면 되게 국가의 원수가 오면 네. 외교적으로 이제 그 고위급들의 이제 그 관료들이 나가서 맞이하는 게 맞는데 한 명도 없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오바마는 골프를 치고 있었고 네. 이런 지금 보도들도 있고요. 존 케리는 뭐 중국에 가 있었다. 네, 러시아에 러시아. 출장 가 있었다. 지금 제대로 지금 실무를 딱 담당하고 있는 애는 출장 가 있고. 그러니까 예, 이건 그렇죠. 급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다. 이런 여론도 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딱 활용점정을 찍었지. 마담 팍, 예.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래가지고 뭐 아담이란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 아닌가요,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마담이라는 그 뉘앙스가 이런 네. 것 같아요. 그 고위 저택에 한 나라에 이제 그 고위 관료가 있는 저택이 있는 거야. 영주 저택이 뭐 있는데 이런 그렇죠. 거. 네. 거기 그 저택에 가니까 네. 그 부인이 있는 거야. 부인은 직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안주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위 백작의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네. 호칭은 이제 어느 정도 써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냥 마담이라고 부른 거죠. 그 정도 급이라고 이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김대중 마담이란. 대통령은 이제 디스맨에 박근혜 대통령은 마담. 박.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그 디스맨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걸로 디스한 거네. 디스맨은 맞아. 정말 좀 심각해요. 그 부시가 디스맨. 정말 그 몰상식한 친구인데, 그 디스맨이라는 건 이제 한자로 이자, 네, 이놈 이런 뜻이에요. 놈자자니까 이게 이제 기자들 앞에서 네. 이제 대통령 그 지금 정상회담하는 대통령을 네. 기자들 앞에서 이자는 네. 뭐 이놈은 이런 네. 정도 하니까 기자들이 놀랬죠. 음.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기자회견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그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방미하기 전에 이제 러시아하고 그 미사일과 관련된 중요한 이 합의를 했어요. 네. 그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시죠. 음. 그리고 이 정도 되는 그 자리에서의 대통령의 말과 어떤 제스처는 철저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은 주남 미 대사관에서 냅니다. 네, 뭐 이를테면 어깨를 2번 툭툭 쳐라. 네. 뭐 이런 표현을 써라. 이런 네. 것들이 실제로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마담이라는 호칭은 그보단 나아요. 네. 마담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디 뭐 술집 술집의 마담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국제적으로 마담이라는 말은 일단 경칭이에요. 뭐 미스터, 미세스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불어로 마담 네. 이런데 불어로 마담은 경칭이에요. 네. 네네. 예, 그래서 그 마담박이라는 말 자체는 적어도 디스맨보단 나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전반적인 그 내용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 백악관에서 진행된 거하고 이제 주로 이제 모두 발언이나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그때 그 회담을 하고 오찬하고 네. 예, 기자회견하고 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무시당하고 그러지는 네.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요. 이번에 그 5.7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코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주목했죠. 네. 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코리아 반도 심하면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에 예. 이 핵전을 포함한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회담 결과를 주목했습니다. 분수령이고 이제 전쟁으로 가느냐 대화로 가느냐 네. 그 분수령이기 때문에 갈림길이기 때문에 주목했는데요. 결과는 어떠했는가? 결과가 좀 애매합니다. 네. 결과가 좀 애매한데 정확한 것은 북의 반응을 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개 경로와 비공개 경로의 차이가 너무 커서 네. 그 북의 반응을 봐야 그 비공개 경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오늘까지 드러난 그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의 발언들인데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좀 분석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 공개된 내용을 위주로 보면 네. 그냥 전쟁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란, 이안, 사만, 사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란은 이제 북과 제국주의와의 전면 핵전, 이안은 미군과 나토 개입 없는 조국 통일 대전. 이제 전쟁이죠. 이란, 이안은. 네네. 네, 사만은 이 전쟁이 아닌 대화를 네. 통한 북미 평화 조약과 북남 또는 남북 연방제. 1, 2, 3안이 이제 북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라고 할 경우에 네. 4안은 미국과 남의 요구를 반영한 안인데 네. 9.19 공동성명과 14선언으로의 회기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 4안을 만약에 그 오바마하고 박근혜가 합의하고 네. 강조한다면 북은 미련 없이 이 안으로 갈 거다. 네. 왜냐하면 3안과 4안의 절충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건 정말 절충한다면 예술이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것을 위주로 보면은 4안이 아니고 5안입니다. 5안. 9.19 공동성명이라는 말도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만 나왔고요. 네. 그리고 14선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이른바 한반도 프로세스, 네. 또 서울 프로세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북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6일 날 갑자기 그 서해상에서 북을 겨냥한 대잠 합동 군사 연습, 미국과 네네. 남해, 네. 미국의 핵잠수함과 두 척의 이지스함, 네. 네. 그리고 남코리아의 그 구축함 등이 참여하는 대잠 합동 군사 연습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10일부터 니미츠
핵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일 날 들어온다고. 11일, 오케이. 음. 그리고 동해상에서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네. 예. 이것도 예정이 없던 겁니다. 네. 예. 원래는 3, 4월 독수리 연습, 3월 11일부터 키리졸브,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쌍용 이 정도였어요. 5월 6일부터는 경기도 인천에서의 화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북의 침투에 대응하는 방어 훈련이 이 민관 합동으로 벌어지는 이 정도였는데 네. 네네. 갑자기 5월 6일 또 10일부터 이렇게 합동 군사 연습 네. 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성격도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그 3월 26일 이른바 천안함 사건, 음. 우리는 이미 백령도 앞바다 잠수함 격침 사건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 서해상에서 대잠 군사 연습을 벌린다는 것은 바로 2010년 3월 26일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한 보복 대응 훈련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연평도 백령도에서 포사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바로 나왔죠. 북에 서남전선 사령부 네. 명령으로 포사격하면 대응하고 네. 여차하면은 로켓군 동원해서 초토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점령하라는 얘기입니다. 서해오도를 점령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이 전쟁의 시작. 네네. 이거는 물론 이제 국지전이고 국부전이지만 본질상 전면전이죠. 서해오도 갈아타고 앉았는데 미국과 남이 손가락만 빨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이러한 작전 계획에 북의 최고사령관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명확하게 표현돼 있어요. 여기 이제 북이 최고사령부나 총참모부 성명이 아니고 서남전선 사령관의 성명은 이 정도는 그 단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5.7 정상회담의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코리아 반도 정세가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죠. 그럼 왜 애매하냐고 얘기했냐면 네. 네. 전반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네. 네. 소극적이에요. 수세적이고. 음. 지금 상황은 북이 제3차 핵시험까지 한 거예요. 작년 12월 12일 날 올린 4개의 극궤도 위성이 포브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네. 핵시험만 3번째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북이 핵무장한 거죠. 네. 소형화, 경량화, 다정화된 첨단 핵 타격 수단들을 갖고 있다.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 네. 최고사령부실까지 공개하면서 위협한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의 핵무장을 해제시키는 그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안이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없어요. 그 다음 언제 한번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네. 북이 파키스탄과 이란을 핵무장시켰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네네. 최근에는 이 미얀마까지도 핵무장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초점은 북으로부터 시작되는 핵 확산이에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이 적극적인 그 조치도 없어요. 네. 그 의지나 조치가 표현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모두 발언이나 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또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 또 일문일답. 물론 이 초점은 오바마 대통령의 그 모두 발언을 비롯한 발언이죠. 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다시 정리하는데 북의 핵무장을 해제시키고 네. 핵 확산을 북으로부터의 핵 확산을 네. 막겠다라는 어떤 의지와 조치가 없어요. 이건 매우 수세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뭐 이런 거지요. 북이 비핵화하면 대화하겠다. 이런 음.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 요구하는 사안을 받지도 않았지만 네. 북의 핵
무장과 핵 확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가 없다는 거. 이게 이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회자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한다면 한마디로 이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의 메시지는 북과 대결하자는 겁니다.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결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은 분명히 달았기 때문에 비핵화가 될 때만이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북은 이미 선언했거든요. 비핵화 회담은 영원히 없을 거다. 네. 군축 회담은 있어도 비핵화 회담은 영원히 없을 거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네. 결국 대화는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두 가지인데요. 모두 발언에서 우리 양국은 북과 외교적으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듣지 말고 나의 행동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이건 어떻게 봐야 이게 됩니까? 재미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오바마가 발언한 숱한 내용들을 보면 네. 북과 대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푸는. 이게 이제 부정적이라는 건 이제 전쟁으로 푸는 거고 긍정적이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푼다는 건데 네. 그게 없어요. 벌써 그 야당들, 남코리아 야당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여러 발언들 속에 요 두 마디가 인상적이에요. 하나는 모두 발언에서 나온 말이고 네네. 다른 하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말이에요. 음. 일단은 그 모두 발언은 보면 이건 준비된 말이죠. 네. 정확한 언급이 우리 양국은 북과 외교적으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양국이라는 건 이제 미국과 남코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북과 외교적으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외교적이라는 단어가 이 초점이에요. 네. 네네. 여기서 그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외교 관계, 수교 관계가 있는 이 나라들 사이에서의 외교를 기본적으로 외교라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좀 넓게 해석해서 외교 관계, 수교 관계가 없는 나라들 사이에서 어떤 정치 협상이라든지 네. 외교적인 어떤 협상이 벌어질 때도 외교라고 해요. 네네. 가령 그 90년대, 2000년대 북과 미국 사이에 외교전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지요. 북과 미국은 수교 관계가 없는데도 뭐 이를테면 뭐 제네바에서 만났다, 뉴욕에서 만났다, 3자 회담이 벌어졌다, 네. 뭐 6자 회담이 벌어졌다 이렇게 네. 될 경우에 그 외교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외교적으로 대화할 준비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이거 인상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로 나아갈 대화할 준비가 네. 되어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그 평화협정 얘기입니다. 네. 북미 평화협정 얘기. 양국이라고 해서 이제 남코리아 끼고 가는데 그건 이미 제가 강조했죠. 북은 미국과 양자회담을 하고 싶은데 네. 미국은 어떻게든지 중국 특히 그 남을 끼워서 네. 3자 또는 4자 회담으로 네네. 북은 물론 3, 4자 회담으로 보면 3자 회담 중국만 껴서 하고 싶지요. 네. 그런데 남코리아까지 끼게 된다면 뭐 내용이 중요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거기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종전선언이 아니고 불가침 선언을 담보해야 돼요. 네. 북미 불가침 선언. 이것은 북미 평화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북미 수교 관계로 나아가는 데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검토할 만하다, 북이. 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외교 관계로 나아갈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로 보면 아주 네.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저런 얘기들은 다 이 보석 같은 말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 연막이고 예. 그렇죠. 연막이고 요 한마디가 바로 북과 미국의 뉴욕 또는 제네바 채널에서 네. 주고받은 비공개 경로상의 네. 향후 일정을 반영한 말이라고 한다면 네. 네네.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오바마가 뒤에 단서를 달아요. 정확한 멘트를 보면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코리아 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화의 전제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네. 외교적으로 대화할 준비라고 하는 말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북은 비핵화 회담은 영원히 없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영원히 대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북의 비핵화 회담은 없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죠. 네. 비핵화가 전제돼야 대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가 얘기하는 걸 듣지 말고 나의 행동을 보라. 이거는 이제 그 오바마가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다면서 하는 말인데 요 말이 뉘앙스가 좀 묘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 전반적으로 모두 발언이나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 아닙니까? 네.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동으로. 다 뭐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한 말은 다 헛소리니까 네. 무시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내 행동을 봐라. 앞으로 행동이 진짜다. 음. 그러니까 이미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 속에서 우리가 합의한 대로 내가 이후에 행동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 거죠. 네. 부정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 행동을 봐라. 근데 사실 지금 이 미국이 보이는 행동은 남코리아하고 사해상에서 합동 군사 연습하는 거잖아요. 네. 곧 항공모함 가는 거잖아요. 네. 적어도 핵 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이 동원되는 그러면서 합동 군사 연습하는 건데 북을 겨냥한 네. 이건 공격적인 거고 네. 그리고 북침을 전제로 하는 음. 전쟁 국면으로 치닫는 네. 네. 부정적인 행동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보이고 두 번째는 그것도 거기 그 문답의 그 표현으로 보면은 그래서 북이 행동이 중요하다. 북의 행동을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로도 읽혀요. 네. 역시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 닥터 스테판의 이름을 걸고 닥터 하우스를 패러디해서 네. 네. 어렵고 복잡한 정세를 분석해 보겠다. 닥터 하우스에서도 나오는 그 네네. 환자들의 병이 보통 그 어렵고 복잡한 병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코리아 반도의 정세, 동북아, 나아가 코리아와 동북아와 연결된 세계의 군사 외교 정세는 네. 닥터 하우스에 나오는 환자들의 병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의 그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일단 긍정적으로 우리가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에 네. 이미 북과 유대자본 제국주의 핵심들과의 그 합의에 기초해서 네. 그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그런 로드맵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네네. 라고 할 때는 방금처럼 해석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미국과 남코리아는 북과 외교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네. 네. 지금 그 오바마가 오늘 모두 발언이나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미 내가 우리가 미국과 북이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상에서 합의한 대로 행동할 테니까 그거 믿어라. 라는 해석이 일단 긍정적이고 네.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북의 행동을 보겠다. 네. 또 그리고 미국이 핵잠과 핵항공모함을 동원해서 네. 합동 군사 연습을 벌이고 있고 또 벌이려고 하는 네. 그 행동 네. 이걸 보라. 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또 북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언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북미 평화조약과 남북 영방제는커녕 9.19 공동성명 14선언으로 회기도 이제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미국과 남이 나왔으니 북이 어떻게 반응할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네. 뭐 이안 아니면 사만 생각하고 있는 북인데 네. 사안도 북이 생각할까 말까 네. 이제 잘 절충되면 한번 검토해 볼 정도인데 네. 사안도 아닌 오안을 얘기했으니 네. 뭐 북에서는 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죠. 네.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전쟁이라는 것이고 네. 네. 전쟁은 이란 아니면 이안입니다. 네. 이안 아니면 이란이겠죠. 기본적으로 미군과 나토 개입 없는 조국 등 대전을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 오바마의 그 모두 발언에서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발언인데 그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재래식 핵전력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방어할 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조금 묘한데, 표현이. 좀 묘한데. 어쨌든 뭐야 이거. 동맹국들이라고 한다면 네, 일본, 남코리아뿐만 아니라 나토까지도 포함이 되지요. 나토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동맹국들의 능력까지도 네. 합쳐가지고 그 뭐 방어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예. 뭐 전쟁이라 한다면 공격도 담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근데 어쨌든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수세적인 표현인데 하여튼 그 표현 속에서는 동맹국들의 이 군사력까지 동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란이 되는 거죠. 음. 미군과 나토 개입 없는 조국 통일 대전 이란이 아니고 네. 미국과 제국주의 이 세력과의 전면 핵전 이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액면 그대로 오바마의 발언을 본 뒤에 북의 최고사령부 또는 총참모부의 판단은 그러면 이란이 아니고 이란이네. 네. 이란이 불가피하네.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말이 쉽지. 네.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전면적인 3차 핵전. 세계대전. 예. 네. 3차 세계대전이라고만 얘기해도 약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이 4개의 극궤도 위성, 탄두, 슈퍼 EMP 핵탄을 가진 네. 포브스가 미국 본토와 네. 유럽 위를 돌고 있다면 세계 대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 북이 슈퍼 EMP 핵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피터 프라이 박사가 증언하듯이 네. 그리고 극궤도 500km 위에 미국과 러시아가 3개가 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4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올린 의도가 뭔가? 포브스는 소련에서 1960년부터 개발하려고 했던 기술이에요. 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소련과 동구의 우수한 첨단 핵 과학자 기술자들이 북에 들어가서 90년대, 2000년대 네. 북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네. 만들었던 그런 무기들이 무엇일까? 음. 틀림없이 그것은 이미 그 공개적으로 미국도 인정하고 러시아도 확인했듯이 슈퍼 EMP 핵탄을 이용한 무기고, 네. 그리고 포브스하고 결합시키게 된다면 슈퍼 EMP 핵탄을 가진 포브스 이렇게 됩니다. 네. 그게 4개가 돌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충분히 추정 가능한 견해입니다. 음. 그런 조건에서 전면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한마디로 말하면 암흑으로 바뀌고 네. 아비규환으로 바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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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대밭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대자본, 제국주의 핵심, 미의 핵심이 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은 그냥 대포죠, 대포. 뻥이죠, 뻥. 실현 가능성이 없는 네. 세계 패권 국가 짱인 미국이 네. 가오를 세우려고 그 자기 체면 때문에 네. 위신 때문에 한 뻥이에요, 뻥. 그렇게 됩니다, 얘기가. 그래서 또 결론이 되겠는데 북의 반응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정말 궁금한데요. 네. 북에 어떻게 나오느냐? 액면 그대로를 보면 오바마가 모두 발언, 네.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 또 네. 두 정상의 기자회견, 네. 또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 속에서 결국은 북과 사만을 가지고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서해상에서 또 향후 동해상에서 핵 항공모함을 동원하는 군사 연습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런 조건에서 액면 그대로만 보면 북은 앞으로 최고 강도의 공세, 군사적 공세가 예상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지 않으면 7월 27일 전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네. 북은 최강도로 나올 겁니다. 사실 최강도로 나오는 게 좋아요. 그것은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오히려 최강도로 나와서 미국이 남코리아가 이거 안 되겠다. 대화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좋고요. 네. 오히려
북이 조용히 있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상으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을 기다리는 거고, 음. 다른 하나는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조국 통일 대전을 벌리기 위한 폭풍 전야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북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액면 그대로 미국이 사안을 거절하고 네. 사안도 아닌 오안을 얘기하면서 음. 국제적으로 북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상회담에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음. 북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초강도, 네. 가장 높은 강도의 반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음. 하나 좀 속단하기 좀 힘든데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모든 언론에서 무수단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6일자로 이제 무수단 미사일이 철수했다 네. 얘기가 있었죠 CNN에서 많이. 네, 방송. 근데 이거를 액면을 보면은 정말 철수한 게 맞고 네. 다르게 보면은 그 무수단 미사일이 SLBM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착하러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다르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건 좀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서는 이제 미사일이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갔다. 이것은 1호 전투 태세가 해제된 거다라는 보도는 네. 사실 좀 믿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해상에서 그 합동 군사연습 벌어지고 네. 네. 그 니미츠 항공모함이 곧 들어오는데 네. 왜 북이 이 미사일 공세를 오히려 걷어들이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 플레이용 그 기사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물론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SLBM이기 때문에 네. 화성 10호죠.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에 장착된 거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 미국을 겨냥하는 그 SLBM을 장착한 그 핵잠들은 이미 네. 태평양상에서 심지어 대서양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정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그 준비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다 돼서 예. 진행 중일 거다. 지금 네. 3월달, 4월달 이 상반기는 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그 성명, 4월 4일 성명이 네. 뭐예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네. 공팔전야, 분분초초 네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미사일이 이제 들어간 것이 SLBM으로 그 잠수함에 장착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그 자체, 보도 자체가 네. 언론 플레이용으로 지금 언론들을 교란시키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예. 그러니까 북이 그 국면을 오히려 완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 예, 그러면서 뭐 미국하고 남은 군사연습 벌리고 그 강경 발언, 비록 수세적이긴 하지만 오바마와 네. 박근혜 정상회담의 메시지들은 강경한 거거든요. 네. 예.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음. 그렇게 봅니다. 그 우다웨이도 사실 그 육자 수석 대표가 예. 예. 방북을 요청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그게 북이 그거에 대한 그 대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중국이 그 방북 일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또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무수단 미사일이 경락고로 다시 이동하고 네. 6일자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다웨이가 방북하려고 했던 게 네. 이제 신청을 했다가 북이 대답을 안 했는데 다시 북에서 보도하기로는 방북 일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네. 클로즈 트랙상 이미 다 뭐 미국에서 북이 원하는 대답을 미리 다 줬기 때문에 방북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무수단 미사일도 경락고로 이동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미 물밑에서 협상이 다 진행이 됐고 부산에서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번에 그 니미츠 핵 항공모함 이런 군사 연습은 이제 쇼다. 이런 얘기도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 개가 좀 섞여 있는데 네네. 네. 일단은 그 우다웨이가 그 북에 요청을 했죠. 네, 네. 방북하겠다. 근데 네네. 북에서 이제 답을 안 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북이 뭐 우다웨이한테 네. 뭐 육자회담이나 평화회담을 좀 주선해 달라 이렇게 음. 요청하는 모양이 아닌 거죠. 일단은. 네네. 그리고 우다웨이가 여러 나라를 좀 이 미국까지 이렇게 돌고 돌고 나서 또 네. 남에서 또 중국에 갔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 내용들 모두 모아서
북에 뭔가 좀 제안하려고 하는 건데 북이 그 제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거죠. 예, 이제 답변이 없다라면 소극적 거부 의사죠. 소극적 거부 의사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사실은 하나는 아직 이런 그 회담 정세, 예,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정세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처럼 예,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상에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북미 양자 간에 굳이 우다웨이 중국이 끼어들 그럴 계제가 아니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수단 미사일의 경납고 이동과 연관지어서 좀 설명을 한다면 그렇죠. 방금 그냥 하나의 비공개 클로즈 트랙상에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우다웨이 방북이라든지 또 무수단 미사일의 어떤 시위라 이런 건 필요 없다라는 측면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한데 또 하나 거기에 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비공개 클로즈 트랙상의 결론은 뭐냐면 그게 베이징 선언이에요. 베이징 선언. 예, 북미 또는 중국이나 남코리아 3자 4자 모여가지고 불가침 선언을 예, 그 내용 핵심 내용을 하는 종전선언. 그러면서 이제 주남미군 철수와 북미 수교 이런 부분의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그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북미 평화조약 또는 북미 평화협정에 가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북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그 비공개 클로즈 트랙상에서 평화적으로 이 현재 상황이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이 그 북미 또는 이 중국 나아가 남코리아까지 결합되는 3자 또는 4자, 양자, 3자, 4자 간의 불가침선언을 핵심으로 하는 종전선언 이건 사실상 평화조약이고요. 북미 평화조약의 핵심 내용의 주남미군 철수를 담는 그런 그 불가침 선언이고요. 나아가 북미 수교를 예견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아니면 북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상황을 평화가 아닌 비평화, 이 전쟁으로 해결할 경우에는 미군과 나토 개입 없는 조국 통일 대전입니다. 그 이안이라는 것을 북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해석이 됩니다. 이럴 경우 말입니다. 3, 4월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고 있고 미군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 뭡니까? 자동 개입이죠. 그래서 남코리아 군대나 남코리아에 있는 외국 자본 수구 세력들이 끊임없이 지금 합동 군사 연습을 요청하는 거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 6일부터 서해상에서 또 5월 10일경부터 동해상에서 지금 또 다른 합동 군사 연습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날마다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북이 이 그 조국 통일 대전을 벌릴 때 합동 군사 연습이 벌어짐으로써 미군이 자동 개입하도록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된다. 평화적인 측면과 전쟁적인 측면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번에 미 항공모함이 입항한다는 이런 기밀 정보가 인터넷에서 디카동호회에서 파악이 됐다고 지금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미리 까졌어. 그게 어떻게 된 거? 그 이제 웃기는 얘기예요. 그 이제 뭐 미국과 남코리아에서 이제 그 1급 뭐 가장 중요한 그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이고 뭐 일체 언론에 공개가 안 됐는데 그 뭐 항공모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인력이 필요하니까 미리 이제 그것을 좀 모집하려고 알바 모집.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게시판에 잠깐 떴는데 그걸 또 북이 또 찾아내서 그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라는 그 내용을 담는 이제 국방위 정책국 성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잠깐 그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북이 알았는가 이러면서 이제 디카 동호회 게시판을 봤다. 이게 웃기는 얘기죠. 난 참 웃기는 얘기들도 많이 보는데 그 탑에 들어가는 웃기는 얘기예요.
이제 게시판 정도에 나온 걸 가지고 북이 국방위 정책국 성명에다가 언급하겠어요? 예. 니미츠 항모의 이동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네네. 이러저러하게 위성으로도 보고 네.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훤히 보고 있는 거. 이런 군사 정보는 가장 중요한 네. 그 북의 그 정찰국이라든지 그 북의 최고 수뇌부가 가장 중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 디카 동호회 게시판 그렇죠. 남코리아 언론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북을 이해하고 그 기사를 써대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남과 북의 관계 네. 또 네. 코리아 반도의 어떤 정세를 풀어나가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골자는 그게 그러니까 그 군사 기밀 그 움직이는 쪽에서 그 네. 1급 비밀이 그게 노출됐다는 거 아니야. 그 골자는 그거 아니야. 예.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참. 정 실장님 이거 좀 어떤 경로로? 진도 나갑시다. 네.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아, 그러면은 한마디로 정세가 전쟁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 중이고 5월 7일 정상회담이 분수령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회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정세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전쟁 국면인가요? 대화 국면인가요? 아, 예. 그 정세는 전쟁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이 전환 중이라고 제가 했지요. 예, 예. 네네. 근데 전환되는 그 결정적 계기가 5.7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네. 분수령이 될 것이다. 갈림길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음. 결과를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은 99% 액면 그대로의 내용은 전쟁이죠.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서해상에서 이후 동해상에서 합동군사연습 벌린다는 거. 네. 연습이라는 게 전쟁 전 단계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연습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북은 대화 국면으로 전환도 안 됐는데 네. 전쟁 국면이었는데 네.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가 그게 접어진 거예요. 음. 당연히 그건 전쟁 국면인 거죠. 네. 전쟁 국면에서 그러니까 대화 국면으로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바뀌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게 스톱된 거고 네. 전쟁 국면이 그대로 전쟁 국면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 국면에다가 대화 국면의 가능성을 받다가 접을 때는 그 이전 전쟁 국면보다 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말의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제 좌고 우면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보지 않고 네네. 한 길로만 간다 이런 거예요. 음. 문제는 1% 음. 거기 그 오바마 모두 발언이나 네. 그 기자 일문일답에 나온 거의 1% 외교적 대화 준비 네. 또 내 말은 듣지 말고 음. 행동을 봐라. 요게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상의 내용을 반영한 거라고 한다면 네. 네. 그러면 정세는 대화 국면으로 바뀌는 거죠. 네. 미군이 네. 철수할 수도 있겠네요. 당장은 아니고 베트남에서처럼 안 간다고 동맹국을 지키겠다까지 했다가 쑥 빠져가지고 2년 안에 싹 다 물러갔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네. 그게 표현은 종전선언이든 이 평화 선언이든 네. 네네.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북미 평화조약 또는 평화협정으로 제기됐던 네. 네. 주남미군 철수를 비롯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은 그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네네. 있어야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냥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그 1%의 가능성의 그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상의 그 반영으로서의 그런 표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곧 전면적인 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말들이나 지금 서해와 동해상에서 연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마지막 몸부림. 세계 패권 국가 짱이 네. 짱. 권위 가오를 지키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 음. 허세라고 보면 되겠어요. 음.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분석이 맞다면 네.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북이 네. 그에 맞게 응대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정말로 날카롭고 네네. 치명적인
네.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허세에 해당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네. 그에 맞는 정도의 말 공격들을 하고 네. 실질적인 조치들은 거의 취하지 않는. 음.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갑자기 뭔가 일어나는 뭐 이를테면 어디서 만난다든지 네. 공개적으로 이제 예. 이런 그 국면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그러니까 북의 그 반응들이 정말 궁금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하나만 더. 네. 오바마의 99% 1%인 양적으로는 그런데 네. 전반적인 양상, 이미지, 분위기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뭐 이를테면 북의 핵을 없애려는 네. 그런 어떤 의지와 네. 그 방도, 조치가 없어요. 예. 그거 없애야 대화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귀엽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섭네 이게 아니고 네네. 귀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이걸 안 해줘서 내가 대화를 수세야. 못하겠다. 미국이 뭐야 선빵의 귀재잖아. 예. 선빵이야. 싸움은 선빵이라고. 음. 이라크 딱 보내고 리비아 이런 거 다 먼저 공격 바로 해버린 거거든. 왜냐면 딱 보니까 그냥 한 방에 칠 수 있어서 그런 건데 딱 보니까 북을 딱 봤어. 안 되겠는 거지 지금. 선빵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짱이 전학생이 온 거야. 전학생이 왔는데 어떻게 이제 전학생 짱의 소문도 있고 전학생도 소문이 있는 거야. 무성한 거지. 짱의 위치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 주변이 동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상으로 부른 거지. 너 나오라고. 옥상으로 딱 불러가지고 딱 이제 대치를 하고 있다가 네. 짱이 딱 이러는 거야.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 건데 네. 내가 이제 학원 갔다 왔어. 내가 보여준다. 내가 지금 학원 가야 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선빵을 할 수가 없어서. 뭐 그런 거지. 전학생 딱 우통을 벗었는데 뭐 십자용토가 있다는 뭐 이런 거야. 기회에 눌려서 감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내 듣지 생각을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오가 하다가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네. 옷이 한번 맞아볼래 이러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쭉 살펴봤는데 정말 코리아 반도의 정세 분석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그렇다면은 소장님께서 간명하게 정리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 정세는 네. 그 전쟁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려다가 네. 멈춘 상황이다. 네. 이건 99% 공개된 내용을 위주로 볼 때는 그렇고요. 네. 1% 비공개된 내용, 우리가 이제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는 네. 전면적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네. 이후 북의 반응을 보면 명확해진다. 예, 그래서 정말 궁금하다, 기대된다. 이렇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고요. 좀 결론을 내리자면은 오바마 박근혜 정상회담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된 건 북의 힘에 대한 인정과 그 북의 힘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힘이 모든 걸 규정하는 만큼 조만간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그에 맞게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북의 반응이 정말 궁금하고요. 북의 반응이 나오는 대로 다음 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